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월 3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10월부터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리네요. 자, 오늘 좀 시황 좀 이야기하고 종목까지 좀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보고요. 오늘은 매크로 변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언급을 하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과연 가능할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 자, 일단 금요일날 수급을 좀 볼게요. 아직 금요일날 수급 보고 오늘 우리는 휴장이었고 현재 뭐 아시아와 유럽은 좀 약세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세로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은 휴장이고 독일은 현재 뭐 0.67 정도 마이너스고 현재 미선물은 0.3 이상 반등 중에 있고 오늘 우리 개장했으면 미국 시장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인 건가요?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면 내일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금요일날 수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외인들 선물도 좀 소극적이지만 3천 개 이상 매수해주고 현물도 막판에 기관들 매도하면서 매수해주고 코스닥도 매수해주고 개인들 풋배팅 규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은 풋 매도하고 콜 매수 막판에 매도 줄이면서 매수로 살짝 돌리면서 마감을 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장 하락하고 오늘 일단 우리는 휴장이죠. 오늘 미국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일 텐데 미국 지수 좀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고 갈게요. S&P 500이 과매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시금 이틀 연속 음봉으로 신저가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종가를 거의 저가로 만들면서 마감을 시켰는데 과연 여기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1200일선을 턱걸이로 마감을 시키면서 종가를 저가로 마감을 시켰어요. 주요 매물 지지선으로 봐서는 아래쪽에 매물이 없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10% 정도는 내려올 공간이 또 있어 버리니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월봉에서는 좀 지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 우리 환율도 뭐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중국은 계속 흘러내리는 분위기고요. 이 분위기 필반 지수는 전저점 이탈하면서 다시 추세 단계별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분위기에서 과연 삼성전자도 신저가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틀 연속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선물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이게 선물인데 선물을 어느 정도 지수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밀어놓고 마감을 시켰죠. 좀 속상하긴 합니다. 자, 수급 측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과연 오늘 미국장의 분위기와 종가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 지수의 시가와 NDF 환율과 함께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뭐 종가를 확인하고 우리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달이 계속 연휴가 두 번 연속해서 있죠. 화수목금 다음 주도 월요일 연휴고 화수목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에 딱 6일 남았습니다. 6일 화수목금 화수목 7일 남았네요. 그죠? 7일. 자, 보통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웨이들은 일단 살짝 뭐 금요일은 상방을 놓고 휴일을 감안해서 상방을 놓고 포지션을 잡고 가고 있고 누적으로도 현재 가격 위쪽을 보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큽니다. 개인들은 올거지 하방을 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 290 아래쪽에서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올거지 하방이에요. 정하방이에요. 워낙 베팅 규모가 큽니다. 이 정도면은 뭐 과연 7일 동안에 어떤 모습을 만들지 보통 이 정도의 규모로서 경험치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와 함께 만들어갔던 모습을 외인들이 이런 모습 만들었으면은 본인들 손실 구간으로 몰이를 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일단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280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뭐 똔똔 정도 되는 구간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했어요. 일단 파생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7일 동안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방 베팅 규모를 늘려서 반대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 그럼 뭐 여기를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7일 정도면은 5일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할 것이냐, 유지하고 반등을 시킬 것이냐는 일단 이번 주가 좀 관건이 되겠죠. 지난주에 리바운딩 가능성이 높은 주로 봤는데 못했어요. 진짜 힘듭니다. 판단하기 힘들어요. 매크로 변수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크게 다양하게 작용하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대내적인 수급조차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울러 어, 당국의 금융당국의 정책도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격이 많고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환해지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중소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떻게 변동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방어 가능하다고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죠? 지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기업들의 활동과 기업들의 성과가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걸 수도 있죠. 자본주의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나라죠. 훌륭한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항상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물개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데 과연 이번 주에 리바운드를 할 수 있을까?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 뭐 미국장 상황과 함께 이후에 변화가 관건이 될 텐데 뭐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추가적인 다른 악재나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에 더 하락도 감소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락도.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은 힘의 쏠림은 어느 쪽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난주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주길 특히 우리 지수에 있어서 반등을 해주길 기대를 한 거고 가능성 있는 자리였는데 못한 거였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과매도가 심화되고 있는 자리여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상황이 기술적인 흐름과 지금 현재의 투심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난주는 충분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못 만들었으니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외인들은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은 뭐 개인들 매수가 있고 막판에 뭐 매도는 매수하는 주체는 주로 비중이 컸어야 되는 주체는 연기금하고 금투인데 그들의 수급이 여전히 관망 모드이니 이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외인들 수급이 과연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환율이 되어줄 수 있을까? 등등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일단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고 코스피가 이러한 모습을 만들고 120분봉인데 만들어 놓고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개인들의 풋배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갭 띄어서 이렇게 양봉 올려주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나와서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인들의 포지션, 파생 쪽의 포지션으로 볼 때도 이렇게 만들면서 나중에 한번 밀리더라도 돌려서 일정 부분 올라가 주면은 다음 주 만기를 제대로 잘 치러 갈 수 있는 수급 구조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반등을 계속 못하고서 흘렀는데 과연 이번 주 가능한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일단 현재 미국 선물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자, 그 측면에서 오늘 미국장 종가하고 내일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번 주는 적어도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나와야지 되겠죠. 나와야 되겠죠.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바운드 가능성을 좀 체크하고 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크로 변수. 얘기하려고 했었던 매크로 변수.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던 고민해왔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 좀 잠깐 좀 이야기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고민을 해볼 문제. 자, 지금 매크로 변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매크로 변수에서. 유럽 쪽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또, 뭐, 우로 전쟁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외의 변수로서 살짝 떼어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어졌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 과연 붕괴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리먼의 과거에 이제 08년도에 리먼의 문제도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어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근데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적인 붕괴는 아닐 것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믿고 그리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죠. 과거 리먼 때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부동산 모기지를 놓고 파생의 1단계, 2단계 파생, 3단계 파생, 4단계 파생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유럽 경제가 특히 더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니 그것도 이제 역대급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니 전쟁의 어, 공급 인플레이션과 함께 유럽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엔 뭐 미국 영란은행의 문제도 있었는데 유럽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예요. 이게 리먼 때 나왔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때 부도 나서 채권 가격 이야기 나오는 게 그때 리먼 때 나왔었던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같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중인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과거 이때처럼 리먼 브라더스처럼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배경에도 이러한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인하고 가자. 왜냐면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현금화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일단은 뭐 매크로 차원에서의 지금 변수 중에 유사한 건을 본다 그러면 이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크로 사이클을 보면은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가장 많은 중앙은행 동시자발적인 기축 모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거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한순간의 이야기고, 사실 어떤 방향으로 전망이 갈지는 우리 개인들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크로 변수에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명했던 영화 중에 빅쇼트가 있고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때와 관련해서 한 번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마진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그렇게 쉽게 올 것이냐라는 의문과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최악의 상황 아니냐? 여기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얼만큼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요.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종목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것도 빠르게 과거처럼 돌이켜서 돌려보면은 빠르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계속 내려왔는데, 그건 고점 대비 1년 반 이상을 내려왔는데, 과거로 가서 보면은 빠르게 내려왔었죠. 물론 이제 고점과 저점이 1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반 이상에 거쳐서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툭 떨어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놓고 또다시 이때와 같은 이때와 같은 이 구간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 주가를 좀 볼게요. 이때 미국의 지수를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는 이제 120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섰던 상황이죠. 1200일선이 계속 지지가 되다가 이탈했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저점 찍고 안착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 있어요. 나스닥도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공간을 또 한 번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느냐? 코로나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이 또 갈 것이냐? 그러려고 하면은 리먼 브러더스를 필두로 해서 도미노 현상, 파생, 2차, 3차에 걸친 파생의 도미노 현상 때문에 무너졌던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낮다라고 보는데 또 많은 관련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충격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대비하거나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낮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일반 개인 입장으로서는 쉽게 분석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 최소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일정 부분 반등을 해 주어야지 종목단에서는 혹은
지수단에서는 그 저항을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지수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 오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주체도 있는 거죠. 누구? 연기금. 또 연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주체가 연기금인 거죠. 이 새끼들만 제대로 어, 해도 역할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걸리는 문제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지수 흐름상으로도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어떤 시나리오? 리먼 때와 같은 시스템 붕괴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정도 상황에서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긴 해요.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번 때 내려온 게 1200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때 내려온 정도예요. 사실. 그죠? 그만큼 하락한 폭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다지 내려올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2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때 지금 월봉상 200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월봉상 200선에 가장 큰 지지선이 있으니 1970에서 2000 사이. 그럼 지금 자리부터 한 5, 6%, 6, 7% 정도가 되는 거죠. 한 여기까지냐? 그러지 않으려면 반등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수만 놓고 볼 땐 그러합니다. 합니다. 2000, 1970에서 2000이 상당히 좀 두툼하긴 합니다. 다른데 미국의 지수 흐름을 보면은 S&P 500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때는 좀 달랐죠. 우리의 흐름하고는 많이 달랐죠. 그렇죠? 당사자들이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미국이 어, 지금의 위치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SPX니까 저기 S&P 500 한 이때 흘러내렸던 거와 이 파란색은 그때 리먼 때 흘러내렸던 지수 흐름이에요. 이거는 지금의 현재 위치고 그때 갔다가 매칭을 시켜보니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걸 똑같이 우리 지수와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지수가 아니라 S&P 500입니다. S&P 500 매칭을 시키면은 적어도 한 2,500, 3,000 아래 이탈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S&P 500을 과연 3,000 아래쪽 2,500 정도면 여기까지가 되죠. 이 전저점 자리죠.
팬데믹 때 나왔었던 저점 부분. 여기까지를 다시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문제예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진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붕괴된다고 하면은 가정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때와는 다른 거니까. 이때와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방어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 지수가 오르고 유럽이 조금 덜 하락하면서 독일도 지금 뭐 0.4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방어되는 부분은 감세를 하려고 했었던 현 총리가 그걸 일단 포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는데 강세로 돌아섰는데 미국의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 또 같이 맞물립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매크로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 이 복잡한 카오스 세계에서 그 변수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변수와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인 붕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각국의 노력들은 하나둘씩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삐끗한 변수가 하나라도 생기거나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나타나는 영향은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에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행보를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단기적인 수급 변수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매크로 변수 이야기했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수출 지표가 글로벌 경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수출 지표가 10월 1일 날 새벽에 딱 나왔죠. 나왔는데 무역 적자는 그대로예요.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수출 증가도 줄어들고 다행히 그런데 어, 이전보다는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라고 하죠. 뭐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늘어날 것이냐, 앞으로 추세가 그나마 감소할 것이냐,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이 미치는 영향이 이제 원자재부터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발생하는 문제죠. 무역 수지 적자는.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돌아설 것인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매월 체크를 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또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개인 입장에서 투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 주식은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견디고 버텀업 차원에서 종목들 발굴해서 모아갈 것이냐. 버텀업 차원에서 모아가더라도 만일에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 변수의 그 구조적인 붕괴가 생긴다 그러면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냥 놔두고 관망만 해야 될 것이냐. 열심히 트레이딩만 해야 될 것이냐. 트레이딩도 쉽지가 않은 장세인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고민을 해보게 돼요. 만일에 어떠한 그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수는 일정 수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더라도 반등할 땐 반등하게 됩니다. 반등하게 돼요. 미국이 만들어섰던 부동산 서브프라임 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각국의 대응책이라든가 만들어가는 변수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 더 혹여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번 변동성을 주더라도 버텀업 차원에서 종목들 발굴해서 모아가는 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그러하죠.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포기는 아니다라는 거와 중장기 관점에서는 남아 긍정적이다라는 거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만 하니까 크게 뭐 우리는 없고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줄일 것이냐 다 털고서 현금화를 시킬 것이냐 손실이 크더라도 아니면은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냐 대출과 신용과 미수가 아니면은 홀딩 하는 게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게 지금 뭐 드러난 게 아니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해치용으로 일정 부분 이제 변동성이 반등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반등하고 나서의 흐름을 만들어 갈 때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ELW 하시는 분들은 뭐 양매수를 해서 조금씩 해치용으로 이제 양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양매수 전략. 또 뭐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좀 우리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지금 뭐 시간을 두고 꽤 긴 시간을 두고 내려오긴 했는데 긴 시간 그래도 뭐 급하게 막 팬데믹처럼 단기간에 저렇게 폭락했다가 V자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긴 시간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근데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팬데믹 때가 가장 짧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 거고. 87년, 1873년도 이야기고. 29년도면은 저기 공항 때, 대공황 때 이야기인 거고. 가장 최근은 뭐 90년도, 2000년도 IT 버블 때는. 그다음에 이게 팬데믹 때고 2000년도. 07년도 그때 서브프라임 때고.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고점까지 회복할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1년 반 동안 1년 반 넘게 내려왔었던 지수가 만일에 여기서 올라가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뭐 나와 있던 시간처럼 이렇게 뭐 길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되는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서 팬데믹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08년도 상황 놓고 보면은 1년 이상 걸렸으니 1년 반이 걸렸으니까 회복되는 시간을 보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봐야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는 시간이 뭐 가장 오래 걸렸던 적은 이 1873년도가 뭐 4, 60개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근현대사로 올수록 시간은 점점 짧아지긴 했습니다. 짧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위기 이후로는 한 1년, 2년 지나면 웬만큼 다 회복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저점일지는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자, 아무튼 몇 가지 좀 짚어보았는데요. 이래저래 쉽지가 않은, 역사적으로 쉽지가 않은 지금 증시 상황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든 그렇지가 않든 또다시 이 상황이 여기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든 아니던 증시 역사에서 보면 200년 역사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200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시간. 시간은 변동성을 이겼습니다. 이 또한 기억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 투자 여건 환경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겠죠. 신용 미수 대출 이런 거 있으면은 못 견디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유자금과 현금으로 있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고 항상 주식은 시간의 개념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투자 환경 여건을 내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은 꼭 만들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미 선물은 0.5까지 S&P 500은 오르고 있어서 그나마 현재 모습으로는 다행이죠. 일단은 종가를 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등을 시작을 한 게 미선물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반등을 시작을 한 게 여기서 올라갈 때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때가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 요것 때문이었어요.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 요것 때문이었어요. 영국 정부가 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했다라고 한 뉴스 이후로 반등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오늘 그러면서 근데 미국도 살짝 오르는, 영국도 오르는 듯하다가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독일은 뭐 그냥 0.4 정도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득세율 이게 영국의 지금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좋아질까? 왜 지금 강달러를 조금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고 있는 거고 강달러가 돼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좋기 때문에 그런데 파운드화 때문에 저렇게 해야지 그나마 파운드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니까 그나마 글로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채권 문제가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 문제 측면에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 뭐 정치 인생은 포기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분위기로 뭐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보았던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파운드화가 조금 계속 이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화폐가 없었는데 파운드화가 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아마 조금 약화될 수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미 선물이 지금 0.5 이상 올라가니까 오늘 종가는 좀 좋게 마무리가 되기를 좀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정말 정말. 그래야지 내일 적어도 이제 우리 수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살짝 떠서라도 이렇게 양봉으로 좀 만들어 올릴 여지가 있겠죠. 있겠죠. 말 좀 그래지길 좀 바래 봅니다. 자, 그리고 그냥 트레이딩 가쯤에서 월요일 날 좀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좀 짚어볼게요. 강했던 거 하고 몇 개만. 금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 뭐 이런 애들 엔젠 KBG 뭐 다 역배열에서 확 올려친 것들이죠, 다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역배열에서 올려친 종목들이 있고 다 개별적인 이슈. 그다음 뭐 자리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한 번쯤 더 볼 만한 것이 이제 뭐 세종 메디칼이나 이런 애들은 뭐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눈여겨 보시고요. 음봉 눌리면은 음봉 아래 꼬리 잡아보는 것도 좀 괜찮을 거예요. 아래 꼬리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목요일 날 제가 대화제약 이야기 해드렸는데 대화제약도 우리 목요일 날 트레이딩 가쯤에서 위에서 수익 잘 챙기고 내려왔던 거죠. 이런 애들은 단봉 하나 더 만들든 양봉으로 바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단봉 한두 개 만들면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확인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좀 흐름을 좀 거래량하고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포지션은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늦게 오셨으면 저기 녹화 초반 거를 좀 돌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 종목들하고 다르게 지금 조금 지난번에 곡물 이야기도 좀 해드렸었죠. 곡물. 엘니뇨, 라니냐, 겨울에는 이제 라니냐 좀 심화될 거고, 전쟁 문제도 있고, 태양 활동과 지금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먹는 문제가 지속이 되어서 중기 관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섹터 이야기로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번 달,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란 말이죠. 어닝 시즌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기업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미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주말 나왔던 내용 중에 뭐를 하고 있냐면은 사무실을 줄이는 거죠. 비용 축소. 그리고 온라인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지장이 없었으니 비용 줄이는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주말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도 또 발빠르게 움직이잖아. 이 세력들 테마성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미국의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 부분에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괜찮은 애들도 괜찮죠, 사실.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수혜도 있긴 한데 워낙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 이게 기업 실적이 나와 봐야지 하는 거죠. 근데 내노라는 대기업들은 뭘 한다? 사무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고 재택근무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갈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갈 수 있겠죠. 요점은 뭐냐? 결론은 우리도 우리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대기업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 그 벤치마킹 기가 막히게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닝 시즌에 대한 미국 실적들 발표되는 것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 반등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 실적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지수 영향받을 수 있죠. 시간에 하락하면서부터 선물 안 좋게 나타나면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 변동성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제대로 쭉 반등을 시켜주면 너무 좋은데 지난지 아쉬운 게 그거죠. 못 해준 거를 못 해준 게. 오늘은 좀 잘 나와주고 이후에 이제 어닝 시즌에 따라서 변동성 나올 거고 이제 뭐 일단 테마성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쪽도 일부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막 지나치게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나 국내 대내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좀 한 번쯤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잠시 좀 언급을 한 거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이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292 쪽으로 보긴 해야지 되는데, 외인들은 지금 287에 리밋을 걸어놓고 있어요. 누적으로. 딱 7일 남았는데, 280에 저항 지지의 선을 잡고 있고 287, 290에 리밋을 걸어놓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280이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면은 그 이유는 시간차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287, 제가 290 안쪽에서 다음 주 만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울러 외인들이 외가격 풋을 매수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측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나오는 내용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지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남았는데 차월물 측면에서는 매도 비중이 높고 지난번하고 똑같기는 해요. 매도 비중이 높고 콜 매수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상방 비중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이거는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 뭐가 있냐면은 차월물에서 외가격 저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 이 200 아래쪽, 220 아래쪽에 풋이 살아 있다라는 거. 뭔가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일에 급한 변동성 만들어지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일단 사놓는 걸 수도 있죠. 이 위태 한 분위기로 감지되는 사람들은
이야기는 뭐 당장 내일 뭐 내일부터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후에 좀 흐름 보면서 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으니까 제발 오늘은 미국이 잘 올라서 1% 2% 가까이 좀 반등하면서 시원하면서 내일 좀 우리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과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오늘 저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네,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 역대급 힘든 구간이긴 해요. 지금 증시 역사상 우리 역사상에서도.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오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시간은 변동성을 이겼습니다. 변동성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투자 환경과 조건을 꼭 만들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환경과 조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